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3월 31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1분기의 끝이고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뭔가 이렇게 오늘이 지나면 진짜 1분기 그리고 한 달, 한 주 뭔가 이거를 딱 동시에 마무리를 딱 하는 그런 참 묘한 기분을 들게 만드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3월 30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일요일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NH투자증권이 예상했던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는 2300에서 2450포인트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 코스피 예상 밴드를 전해드리면서 일단 일주일 동안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었다. 그 얘기는 물론 그만큼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한 주 동안 투자자들이 겪어야 될 예상 밴드 치고는 너무 넓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스피 하단을 2300으로 제시했는데 2300까지 갈 수 있을까? 만약에 설사 2350 이렇게 되면 벌써 2300이 깨지고 2200까지 갈 거라는 공포감이 모락모락 아지랭이처럼 피어오를 거기 때문에 그러긴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악재가 생겨서 지수가 빠진다면 이번 주는 월말이고 분기 말이다 보니까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돌아서 어느 정도 지수를 좀 받쳐줄 것이고 무엇보다 미국 증시가 지금 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황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일단 목요일 기준으로 코스피는 2453포인트 NH투자증권이 예상한 것보다 잘 진행되고 있고요.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들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부정하지 못하실 거예요. 처음에 오전에 좀 지지부진하다가도 오후 눈치 보면서 어느 정도 종목들이 가격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요. 일단 4월 진행될 것 같습니다. 4월 내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리스크는 우리가 또 계속 점검하고 대응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분위기는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3월 30일 목요일 뉴욕 증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3, S&P 500이 0.57, 나스닥이 0.73% 상승했습니다. 은행권 불안이 크게 완화됐다. 크게 완화된 거는 맞습니다만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께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팩트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또다시 어떤 은행권 문제가 부각이 된다 손치더라도 미국 정부가 그리고 연준이 적극적으로 빨리 대응해서 문제를 크게 확장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갑자기 또 오늘 밤에 뭔가가 터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제 지난번 실리콘밸리 뱅크로부터 시작된 중소형 어떤 은행주들의 유동성 위기, 그거는 더 이상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딱 뭔가 마침표를 찍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5월달 FOMC 회의가 아직까지 좀 여유 있게 남아있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은요. 블랙아웃 들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한 4월 20일 정도까지는 앞으로 2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연준 위원들은요. 계속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거다는 얘기를 똑같이 앵무새처럼 할 겁니다. 그래봤자 5월달 FOMC 회의는 여유롭게 남았고요. 연준 위원들의 그런 발언들이 오히려 시장을 흥분하지 않게끔 언제든지 금리 인상할 수 있으니까 흥분하지 마. 약간 이런 분위기를 좀 이렇게 진정시키는 효과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면은요. 4분기
GDP 전분기 대비 2.6%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발표했던 잠정치 2.7%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2.7%보다는 0.1% 부진했습니다만 2022년 4분기 GDP잖아요, 이게. 그러면 작년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작년 1분기, 2분기를 보내면서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우리는 이거를 기술적 침체라고 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던 미국 경제는 3분기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4분기에도 플러스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작년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위기를 잘 견뎌서 3분기, 4분기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했고요. 그 덕분에 연준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작년 하반기에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올해 2023년 1분기가 이제 오늘로 끝나는데 1분기 미국의 예상 GDP는요, 3.2%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거 조금 높게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여하튼 지금 여전히 미국은 경제를 자신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지표가 나오는 대로 확인하면 되겠죠. 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7,000명 증가해서 19만 8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이날 뉴욕 증시 상승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0만 명에 가까워졌다. 즉, 증가를 하다 보니 실업자 수, 실업상 청구하는 이 숫자가 많다라는 것은 뭔가 경제가 뜨겁지 않다. 그래서 이 경제가 뜨겁지 않은 거를 연준 위원들이 살짝 무서워하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요. 자,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저는 주식은요, 시황은 만원경으로 멀리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목 매매는 현미경으로 아주 세밀하고 깊고 진짜 이태리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 같은 경우에는요. 뭐 프로그램 매매가 어쩌고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큰 그림, 지금 시장에 큰 덩어리 이슈가 뭐가 있고 이런 정도로 크게 그림을 그리고 매매를 할 때는 진짜 현재가 창을 화장실도 안 가고 들여다보면서 아주 세밀하게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약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너 또라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는데 뭐라 그럴까요? 예. 이 생망. 이번 생에는 저는 좀 망한 것 같고요. 예. 이 스타일을 그냥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너무 과한 면들을 조금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매매 원칙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슈 얘기를 해보면은요. 자, 여러분. NH투자증권이 이번 주에 2300포인트 코스피 하단을 예상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 도이치방크 이슈가 터졌었기 때문이거든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작은 실리콘밸리 뱅크가 유동성 위기를 겪어서 파산을 했는데 그게 뭐 퍼스트 리퍼블릭으로 옮겨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는 스위스 크레딧 같은 그런 큰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사실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사실 여러분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은행 이름을 아셨습니까?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 아셨습니까? 그냥 우리가 주식하면서 경제를 좀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골드만삭스, JP 모건 뭐 그나마 뭐 시티그룹 이 정도잖아요. 메릴 린치. 그런데 작은 중소형 은행에서 불거졌던 유동성 위기가 우리가
들으면 아는 스위스 크레딧으로 넘어갔고, 특히 그게 미국이 아니라 유럽으로 넘어가는, 마치 2008년도 금융위기가 2010년도 유럽발 위기로 넘어가는 거를, 그 트라우마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독일, 도이치방크가 뭐 또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것 때문에 NH투자증권이 2300포인트를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전부터 2008년 이후에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진짜 엄청나게 강력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해 왔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가 금융위기 때보다 몇 배 더 아주 혹독한 시뮬레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2008년도 같은 위기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뭐 짜잘한 유동성 위기,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뭐라 그럴까, 유동성 버블을 좀 꺼지게 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는 시스템 붕괴지만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진 이유는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랑은 약간 색깔이 다르고 사이즈가 달라서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난주 도이치방크가 어쩌고 했지만 2300포인트까지 내려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요, 도이치방크고 나발이고 그 어떠한 은행권 위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은행권 유동성 불안감에 대해서는 조용했던 한 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5월달 FOMC 회의는 한참 남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둔화됐지만 6%입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다. 최근 지표는 인플레이션을 2% 목표를 하기 위해 해야 할 추가적인 일이 있다라는 것을 강화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아직 할 일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유동성이 조용하니까 다시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라는 식의 이슈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준 위원들은 4월 20일쯤 블랙아웃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한결같이 할 겁니다. 그러면 아무 이슈 없이 이렇게만 갈 것이냐. 이제 4월 달은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는데, 이번 어닝 시즌은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1분기 어닝 기대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당장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왜 터졌습니까? 실리콘밸리 근처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자금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그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 어닝 시즌도 그렇게 기대할 수 없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물론 경기 지표는 계속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권 이슈가 조용하다 보니까, 은행의 유동성 이 불안감이 조용하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지금 조용히 있다가 다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뜨린 그 유동성 거품을 빼는 작업이 효과를 일으켜서 4월 달에 발표되는 3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큰 폭으로 둔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어떤 경기 지표의 둔화, 그 과정이 4월 달에 우리는 많이 확인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번 주 증시를 전망하면서 2300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설사 2350, 2320이 된다면 이미 공포감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밀어내진 않을 거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세를 믿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러한 매수세는 사실 수요일 날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2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잘 나올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개인 소비 지출이 잘 나오면 연준이 금리를 5월 달에 또 인상하겠구나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참 신기하게 오늘 밤에, 그러니까 2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이 잘 발표되는 오늘 밤에, 아니면 뭐 금요일, 아니면 뭐 다음이라도 이번 주에 조용했었던 어떤 은행권의 유동성 불안감이 다시 좀 고개를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동성이 저는 깨졌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단지 우리가 지금 안심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니 젤런 재무장관이라든가 조 바이든이라든가 연준이 만약 문제가 생기면 처리할게요라는 그냥 믿음을 줬을 뿐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지만 종목 장세는 맞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이벤트 하시는 분들도 아마 본인들의 종목들을 보시면 이제 종목들이 슬슬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네라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변동성도 좀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그리고 이익 실현을 하시고요. 그런 과정들. 지금 주식시장이 2,450포인트 막 60포인트,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오르지 않겠습니까? 뉴욕 증시가 상승했으니까. 딱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 때냐면, 와, 은행권 위기 그거 해소됐네. 그리고 지수도 진짜 2,300까지 갈 줄 알았는데 아니네. 2,460 막 올라가고 2,500이 될 것 같네. 이렇게 흥분하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뭘 해야 된다? 가장 조심해야 된다.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가 더 확산되거나 더 크게 터지지 않고 아주 안도감을 주는 것 같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4월달 증권사 증시 전망들 2,000포인트, 2,500포인트 어렵다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지수 분위기가 이번 주에 또 올라가다 보면 4월 초에 발표하는 증권사들, 4월 초에 발표하는 4월달 증시 전망은요. 오히려 또 코스피를 2,600까지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널리스트들 믿지 마세요. 그들도 여러분 못지않게 똑같습니다, 그냥. 그들이 언제 뭐 코스피 같은 거 전망 맞춘 적 있습니까? 오를 때는 더 간다고 얘기하고 빠질 때는 더 빠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니까 그들의 말을 믿지 마시고,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도 이제 4월 첫 번째 주 증시 일정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리겠지만, 증권사들이 코스피 예상 밴드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맞춘다 못 맞춘다를 보지 마시고 어떤 범위,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클 거라고 보고 있구나. 그리고 코스피 하단, 이렇게 다운시켰구나. 코스피 상단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보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돈다방 미쓰리는 주말에도 쉬지 않습니다. 4월 1일, 4월의 첫 번째 날, 미국의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그리고 2월달 개인 소비 지출, 이 자료를 가지고 또 4월달을 그려보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분기, 한 달,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건조하고 환절기다 보니까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